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직기간 2주 정도 한 친구고요. 랩티메이트 팀, 여기 이게 스마트 IoT 케이지, 그리고 iOS, 안드로이드, 서버, 그리고 인공지능 뭐 등등 여러 가지 작품이 들어간 건데, 이게 랩티메이트 팀 작품 많이 소개를 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그 팀노바 오픈 카페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 검색해서 저 들어가시면 누구나 그냥 가입 없이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4천 중반에서 5천 중반 오퍼 4개를 받았고요. 그리고 개발자 3명 회사의 구직을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3명 정도 있는 회사고, 대부분 이제 이 친구를, 그러니까 팀노바 요즘에서 제일 안전한 게 뭐냐면, 구직시장에서 제일 안전한 거는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팀노바가 계속 여전히 이렇게 IT 업계 막 되게 뭐 뽕 빠졌다, 막 사람들이 이제 IT 업계 잘 안 한다, 개발자 안 되려고 한다, 막 이런 얘기 많을 때도 그때부터 오히려 연봉 8천 찍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어떤 시대가 와도, 저는 옛날에 개발자 되게 안 팔릴 때, 잘 이렇게 사람들이 안 좋아할 때, 그때 되게 많이 그때부터 개발하던 사람이라 어떤 개발자가 어떤 시대랑 상관없이 항상 인기가 많은지를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개발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개발자들이 제일 일당백이고 장기적으로 좋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갔다가 뭐 그 회사에서 정말 지분받고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렇게 했다가 막 경력 2, 3년 쌓이고 뭐 카카오 같은 데로 이직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빠른 친구들은 카카오 갔다가 딜리버리 히어로 간 친구 있고, 독일로 간 친구가 있고, 네덜란드 아디엔 간 친구도 있죠. 그 친구 외적으로 그냥 사업해서 돈 잘 버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방향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이 친구 이제 마지막 인사 들어볼게요. 일단 모든 것에 앞서서 저를 잘 코칭해 주시고 제 문제를 잘 찝어주셨던 팀장님께 매우 감사드리고요. 팀장님 덕분에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많이 생각해보고 그럴 수 있는 시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팀원들께 말씀드리자면은 팀노바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서 저는 가장 큰 게 그냥 개발자로서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뭐 연상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얻어가지고 그런 게 어떤 것을 공부하더라도 크게 좀 작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팀노바에 계시면서 그냥 개발 실력만 늘리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그거 외적으로도 부가적으로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면접을 앞둔 분들에게 또 팁을 드리자면은 그게 있어요. 그 면접에서 잘 보이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대답도 잘 안 나오고 그런 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면접 가서 내가 했던 거를 그냥 설명하는 발표회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걸 해왔고 난 이런 거 잘한다, 이런 거 보여드리겠다, 이런 마인드셋으로 가니까 훨씬 더 말이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생각으로 가시면 면접도 좀 더 편하게 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으신 분들도 앞으로 좀 더 좋은 결과 있고 잘 성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면접 울렁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 좀 떨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떠는 친구들이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도 사실은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팀노바는 일은 존나게 어렵게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힘들어 죽겠어요.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해봐야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있는 한은 뭐 이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근데 아무튼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아요. 이게 막 사람들이 되게, 나 한국 사회에서 왜 내가 이걸 했을까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저는 사실 한국 말고 실리콘밸리에서 했으면 실리콘밸리의 혁신 교육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뭔가 열심히 한 사람들의 노력을 많이 좀 폄하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친구도 되게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성실하고, 근데 이제 우여곡절이 많죠. 이게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우여곡절이 항상 많죠. 그리고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2년을 줬어. 그럼 전문대 가겠죠? 전문대 갔어. 전문대 가서 2년 공부한다고 여러분들이 연봉 5천 받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4년제 있는 학생들이 연봉 한 7천씩 받아야 되네. 박사학위 따면 한 1억 5천씩 받아야 되고. 절대 안 그런다. 실제 시장을 봐야 돼. 현실주의자죠. 제가 약간 사람들이 봤을 때 약간 똘끼 있어 보이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제가 말한 게 맞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빡치는 경우 많거든요. 거봐 내가 그랬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되게 많음. 그 보면 약간, 에이 설마 제가 그러겠어 뭐 이런 거 있어요. 사람을 볼 때도 내가 맨날 사람을 관찰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거 봐라 저거 되게 오만하네. 나는 행동에 본심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는
사람들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걸 너무 억측해도 안 되지만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밸런스 패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이 다 앞서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이기심을 계산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좋은 개발자를 싸게 사고 싶거든. 싸게 채용하고 싶은 게 사람들 마음 아니겠어? 그러다 보니까 좋은 개발자를 만드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성비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멀티 플랫폼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거는 4년제 대학교 똑같아. 서울대학교 커리큘럼 봐봐요. 서버 공부했다, 응용 어플리케이션 공부했다, 원래 복합적으로 해. 자료구조 공부했다가 원래 그래. 이게 클래식이야. 나 전공자잖아. 나 왜 학교 2개 나왔잖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야 되는데 어떻게든 억가를 하려고 하니까 단가반이 맞다고 하지. 그렇게 국비 욕하면서 단가반이 맞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국비 출신 못한다고 그렇게 까내리면서, 그것도 너무 모순적인 거야.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 친구는 안드로이드도 하고 iOS도 자기가 잘하고 그리고 서버도 잘하는 편이고, 얘는 지가 IoT 케이지 해가지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그거 만들고 블루투스 통신해가지고 얘 제어하고, 아니면 서버 통신하고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하나하나 이게 와이파이, 내부 와이파이 연결하는 그 메커니즘부터 스마트폰으로 제어하고 이런 게 쉬워 보이십니까? 엄청 어려워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막 영상 송출도 하고 외부에서 그 도마뱀 관찰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 기기들 움직여서 온도 조절해주고, 가끔 내가 컨트롤 안 되면 AI가 그걸 대신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손이 진짜 많이 가거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일당백이에요. 저런 친구 한 명 데려가면, 나는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만약에 내 원래 팀노바 만든 이유가 내가 채용하려고 이제 학생들을 트레이닝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랬어요. 처음에는 원래 팀노바가 학원을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내가 제가 아무래도 이제 영업 같은 걸 제가 많이 이렇게 기술 영업 같은 걸 하면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그 회사들 제품 만들어주고, 다른 것보다 훨씬 좀 퀄리티 있고 좀 어려운 작업 위주로 하는 SI 회사 차리려고 그랬거든. 근데 근데 교육 쪽에 너무 사람들이 열광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가끔은 그 방향이 나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학생들을 내가 채용하고 싶을 정도로 잘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 맛에 지금까지 해온 거지. 아무튼 근데 저는 이제 좀 학을 뗐어요. IT 업계 원래 그렇긴 한데,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제 맡은 바 소임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하려고 해요. 학생들 항상 최고 연봉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시장이 뭐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저 웃기지 좀 마. 옛날에 님들이 20년 전에 그 암울하던 IT 업계를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이 암울하게 뭐 개뿔이 암울해. 뭐 딴 거 할 건 있나? 대단한 게 있어요? 뭐 할 것도 없고 어차피 다 업무 자동화 될 거고. 근데 그러면 가장 어렵고 복잡도가 높은 거를 해야 된다고. 그게 뭐냐? 개발자라고. 이게 개발자가 그냥 개발자가 왜 개발자에 대한 얘기가 다르냐면, 야 봐봐요. 우리가 조금이나 생각을 해보면 돼. 보면 뭐 의사들 지금 2,000명인가 3,000명 이렇게 매년 더 의대생 뽑는다고 지금 난리잖아, 파업하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행위에 대한 자격 요건을 국가에서 원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라, 이런 게 의사 전문직 있죠. 의사, 변호사 이런 거거든. 근데 뭐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개발자는 그런 게 없죠. 자격 요건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12살짜리 코딩 잘하는 코딩 신동이 있으면 걔가 그냥 코딩하면 되는 분야라고. 여기가 이런 분야가 뭐가 무섭냐면, 그냥 게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롤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나이가 10대든 뭐 15살이든 12살이든 롤 그냥 잘해서, 내가 쟤보다 잘해서 이기면 장땡이야. 그게 기본이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쪽은 자격 요건이 없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개똥 철학이 존나 많아. 아이언이나 뭐 그런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 뭐 롤은 맨날 던지기만 하고 나쁜 e스포츠라고 보여지지만, 챌린저 레벨에서 보면 똑같은 게임을 봐도 해석이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르고, 지금 정글이 여기를 가고 있거든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대략적으로 다 유출을 한단 말이야. 서로 알고, 진짜 너무너무나 그걸 통달을 한 거지. 챌린저 정도 되는 사람들은 상위 0.04인가 상위 0.4%인가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완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대중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은 거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얘기만 듣고 싶으니까 정치적으로도 그 유튜브 보면 굉장히 편향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보수만 보는 사람들은 보수만 봐요. 그리고 그 진보만 보는 사람은 진보 컨텐츠만 봐요. 그래서 자기네들 쪽에서 말하는 자기가 원하는 답변만 듣고 싶어요. 왜냐면은 진보 얘기를, 보수인 사람이 진보 얘기를 들으면은 빡치거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으니까 정보의 편향성이 굉장히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이고, 아, 개발은 앞으로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제 별로 좋지가 않죠.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산업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변화를 하면 향후 한 20년간까지는 진짜 괜찮게 성장할 거라 생각하고,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게 한 4-5개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가 지금 미래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대부분의 팀노바 팀원들이 그렇거든요. 일단 하나의 업무만 하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경험해 봤기 때문에 설계 능력, 아키텍트로 올라갔을 때도 굉장히 차이가 클 겁니다. 왜냐면 내가 그걸 왜 하냐면, 내가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서비스 설계 같은 거 생각보다 이력서 보면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제가 팀노바 이력서를 공개한 것도 사회적으로 좀 기여를 하고 싶고, 이 친구도 정말 잘한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데, 그거에 대한 칭찬은 절대 하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되게 팀노바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다들 눈 가리고 아웅하고, 되게 안 좋은 점만 부각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죠. 이게 감정이 다치면 그래요. 그래서 감정이 다치면 사람이 이성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롯데를 철수시킨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롯데 앞에서 시위를 하고, 연합 인포맥스의 이미란 기자님 기사를 보면 2020년 영업을 중단한 지 3년 만에 철수를 완료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드 배치 때문에 이렇게 됐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그냥 그 그러니까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 왜 그 나라 간의 그런 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다쳐야 돼. 이게 공산당에서 그거를 이렇게 말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기업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죠. 이게 유니클로 불매나 이런 큰 메커니즘은 크게 다르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저는. 이게 감정적으로 특정 기업에 뭐라고 하는 거는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그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틀리냐는 계산 안 한다니까, 감정이 다치면.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죠, 이런 것들이. 이게 돈이 얼마야. 이게 롯데에 투자하신 분들은 또 돈이 얼마예요. 그 주식으로도 손해 많이 보셨을 거야, 이 당시에 롯데 리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감정적인 게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희도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는데 힘든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막 좋은 이 친구들 정말 너무나 괜찮게 잘 구직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IT 업계가 너무 이렇게 리스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돈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자극적으로 다가오고 그게 감정이 다치게 한다는 거를 처음 본 거지. 근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지. 그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되잖아.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로 떠나든가. 그걸 다 죽였잖아. 캄보디아 보세요. 킬링필드에서 지식인이랑 부자들 다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글을 쓰거나 안경 쓰면 죽였지. 이 열등감으로 사람들한테 그렇게 표출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회적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뛰어난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좀 배우려고 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한테 배워야지. 그 원망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같이 공부 열심히 하자고요. 주변에서 가스라이팅하고 이런 사람들 보지 마세요. 진짜 제가 살아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정말 그 ADHD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내과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고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내가 그런 얘기했다고 뭐 의사들이 약 처방하는 걸 네가 뭐라고 하냐 그러는데, 아니 감기도 약이 없고요, 암도 치료제가 없어요. 명확한 치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완벽한 치료는 없고요. 그리고 어떤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부작용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 이제 뇌과학 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트렌드는 우울증 치료에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운동 같은 거 저는 제가 그냥 하지 않아요. 남들이 연구해 놓은 걸 기반으로 해서 얘기하지. 그리고 어차피 의사들이 보는 논문이나 일반인들 중에서 그런 걸 관심 있는 약사들이 보는 논문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약으로 무조건 해결하려는 건 되게 위험하다니까. 그래서 행동 습관, 생활 습관, 뇌 시냅스의 발전 또는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 오히려 뇌과학자들이 어떤 의사들에 비해서 그런 특정 어떤 훈련법은 더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문도 그런 뇌과학자들이 쓰는 거고. 그래서 좀 그런 프로세스를 알면 개발자가 논문을 검토를 안 한 직업도 아니고 좀 수준 있는 개발자들이라면 논문 검토 되게 많이 하고 아키텍처 분석하고 이런 거 되게 빠삭하게 하는 직종인데 그거를 대충 보고 제가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서도 웬만한 논문보다 더 복잡한 아키텍처 존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하는 것도 못 믿으면 그냥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조금만 찾아보면 내가 말한 거에 근거는 다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논문처럼 얘기하면 막 30분, 40분씩 걸리니까 그냥 얘기 안 하는 거고 어차피 그렇게 얘기해봤자 보지도 않아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나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사고 체계가 남들보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행동 위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는 별로 신경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하는 행동 보면서 아 얘는 이런 사람이구나, 얘는 딱 요 정도로 얘를 대하는 게 제일 똑똑한 행위구나. 아 예를 들면 뭐 바퀴벌레가 있어. 그러면 아 얘는 바퀴벌레구나 이렇게 해야지. 바퀴벌레한테 나는 너한테 사랑을 줬는데 바퀴벌레가 날 왜 사랑하지 않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바퀴벌레를 안 두려고 노력을 해요. 어쩔 수 없이 둬야 된다면 철저하게 곤충은 곤충답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멘탈에도 좋고 요즘은 집중력이 분산되기 좋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잘하고 싶은 거 하나에만 집중해서 몰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저도 매일매일 만들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제가 연구하는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더라고요. 또 이 영상 보면서 힘내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항상 댓글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열심히 또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